를 이게 소방용 펌프죠. 소방용 펌프. 소방용 펌프. 소방용 펌프하고 다른 거는 급수 펌프입니다. 그죠? 급수는 운전점이 하나예요. 그죠? 운전점 뭐가 하나입니까? 라면 유량의 100%하고 90% 사이, 110%하고 90% 사이쯤이 유량 운전점이에요. 이렇게. 얘도 이제 볼루트를 쓰긴 하는데 저항 곡선도 마찬가지 있겠죠. 요 지점이 이제 운전점인 거지. 급수 펌프는 무조건 이렇게 돌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무조건. 소방용 펌프는 가동 급수 펌프처럼 되나?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운전점이 다른 거죠. 어느 정도 됩니까? 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기준 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계까지. 스프링클러를 보게 되면 80lpm부터 2400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죠. 이렇게 다양한 범위 속에 균일한 압력. 힘들다, 그죠? 이 범위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고민하는 거죠, 계속. 그 펌프를 사오자. 우리 나와 있는 지금 어떤 펌프를 사와야 되냐? 원심이고, 원심 펌프에 볼루트 펌프가 적합하더라는 거지. 이걸 이제 증명이 되는 수치가 비속도라고 말씀드렸고, 비속도의 공식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요 이제 곡선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예. 뭐가 있습니까? 라면 비속도 수치가 작은 펌프를 소방 펌프로 봐야 되거든요. 소방용 펌프는 유량은 작고 양정은 좀 높은 형태를 펌프를 쓰겠구나. 예, 그게 먼저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작고 그리고 얘는 높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면 이 원심 펌프에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곡선을 한번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곡선도 있을 거고, 그려봤더니 이런 곡선도 있더라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소방용 펌프는 한 개만 더 그릴까요? 이렇게. 노란색을 제일 좋게 말해요. 노란색. 이게 소방용이거든. 두 번째 뭡니까? HQ 곡선이 완만해요. 곡선상에. 그죠? 얘는 충류 사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펌프가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야, 비속도 유도해 보세요. 유도식. 갖고 가세요. 그 유도식 관련돼서. 그죠? 쭉 나오고, 예. 상사법칙도 유도해보세요. 축도 유도하는 거. 그죠? 상사법칙 우리가 늘상 쓰던 거. 그죠? 유양축 해지. 그죠? 1, 2, 3, 3, 2, 5.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거 몇 개 외워가지고, 뭐, 명함도 내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유도 이렇게. 요 좀 강하죠. 계산 문제 하나 나올 수는 있죠. 계산 문제 관리사스럽게. 다시 말했지만 우리는 실무상에서 쓴단 말이지. 뭘 씁니까? 라면 풍량이 부족해질 상황이 생기고요. 풍량 부족. 그죠? 양정 부족도 생길 수 있거든요. 부족.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이제 양정 부족일 때는 난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 회전수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회전수 증가. 우리가 지금 설계해온 펌프는 회전수가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펌프가 이론만 따져봐도 엔진 펌프죠. 이 엔진 펌프가 회전수 증가인데 이 회전수 증가가 스무스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가되지 않아요. 이게 막 드르륵 이런 식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회전수를 이렇게 조절해도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실무적으로는.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회전수 원래 얼마 도는데 늘 어떻게 됐냐. 그게 이제 공식을 보고 계산 문제를 하는 거죠. 풍량 증가는 우리가 말했던 분리 조정이죠. 분리 조정. 어디에서요? 제연에 있는 팬에서 분리를 조정하는 분리를. 실무적으로 엄청 많이 하죠. 분리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제 전동기 쪽에 속해져 있는 판이죠. 판. 그 형태 분리. 걔를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분리.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요 한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하면 풍량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거. 근데 얘는 이제 답 다 쓰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직경 D를 증가시키면 좋아서 풍량은 증가될 텐데, 그죠? 소비 전력은 축동력도 증가하고 소비 전류도 증가하거든. 그래서 이제 차단기 관련해 문제점을 보완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실무적으로 많이 쓸 거니까 보시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동네 이렇게 예쁘게,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쭉 잘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속도 관련되어 있는 식 자체가 어떻다 딱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요? 뭐 알잖아요. 모르나? 이렇게. 요게 이제 제가 낸 문제죠. 기본적으로 1450rpm이다, 1750이다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그죠? 요만큼 회전수를 올리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양정하고 이제 유량은 어떻게 바뀝니까? 했었을 때 연습 한번 해보자는 거지. 수치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가면 1750이 균일한 속도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서 여기 이제 유량, 양정 딱 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구하는 거네요. 회전차는 동일한 형태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 뭐 하부에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몇 프로 증가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항상 쓰는 내용은 동일하게 보세요. 뭡니까? 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쓰는 방법은 얘는 이런 식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식 적는 게 좋아요. 식 1번 2번은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조건을 적는 게 좋아요. 3번은 엄청 상세풀이죠. 상세풀이. 엄청 상세풀이. 그 다음에 이 개념의 계산식이 있죠. 계산식이. 그래서 개념의 이해를 적는 게 좋죠. 결론 부분에는 특히나 이게 어떤 의미다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가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스프링클러의 RTI하고 보면 이런 거죠. 스프링클러는 동작과 작동에 대한 개념으로 이런 게 있죠. 원래 스프링클러는 헤드가 사올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작동 온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작동 온도가 표시 온도입니다. 표시 온도. 근데 이 온도가 됐을 때 헤드는 작동하는데 그 작동 시간이 다르단 말이지. 실제 작동 시간이. 그걸 갖다 우리는 RTI라고 부릅니다. 그죠? 반응 시간 지수라고 보통 부르죠. 이 지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경계가 50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그죠? 50보다 더 낮으면 조기, 큰 형태는 표준 1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 RTI를 알면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면 헤드 작동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시간 T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은 지난 시간에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라고 했었죠. 조건을 다 줬어. 조건을 다 줬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RTI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온도차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RTI가 어떻게 나왔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형태는 어떠한 개념식, RTI의 식 있죠. RTI 식. 두 번째 조건 적고. 조건. 세 번째 뭡니까? 라면 계산식을 엄청 상세히 적으세요. 계산식. 결국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띵띵띵해서 이 RTI는 그죠? 예. 7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치되는 대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조기 반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었으면, 그죠? 조건에 그렇게 적는 거죠. 이 결과가 나온 형태가 마무리가 아니고 얘가 80보다 낮다, 50 이하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기 반응형 적용 불가 이렇게 이런 문구까지가 마무리죠.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밑에 한 줄줄 더 남았어. 그럼 뭐 이제 낮출 방법을, 그렇죠? 뭐 하고 뭐 하는 형태로 조기 반응을 줘라. 이렇게.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이 과거에는 이런 거였거든요. 계산만 잘하면
계산 문제 계산만 잘하면 되죠. 계산만 잘하면 100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형식을 좀 갖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쓰니까 또 잘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최대한이에요. 계산식은 최대한 상세. 저는 수식 적을 때 자꾸 연습시키는데 최대한 상세히 적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채점자들이 특히나 좀 싫어하는 형태가 알지요?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알죠? 이렇게. 알죠? 뭔데요, 이게? 퀄리티? 그런 겁니까? 뭐 하자고, 이렇게. 다 적어주세요. 단위를 적든지. 네,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터입니다. 그렇죠? 양정. 네, 유량.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으니까 합격됐겠지. 그렇게 적지 않아요. 논문을 보면 엄청 상세히 단위를 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하나로 다 바뀐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좀 우리가 형식 자체를 그렇게 좀 바꿔가지고 축약은 되어 있으나 그렇게 좀 갖춰주길 바라는데 막 극적이 든 거 있잖아요. 알아서 좀 채점해달라고. 알았다 이러면서 채점하는 거죠. 채점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시죠? 제 스타일. 딱 보면 그래 알겠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툭툭. 엄청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거. 생각해보세요. 교수님한테 제출하는데 그럼 뭐라고 적었는지 잘 못 알아보는데 그냥 식도 이상하게 적어갖고 답 딱 하는데 답은 맞았어. 그 들고 오는 거예요. 교수님 답 맞았는데 왜 점수 있다고가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주셨어요? 이러면서 야 잘 쓰네 봐라. 좀 갖고 와요. 잘 쓰네 엄청 상세히 적었어요. 상세히. 자 보면 그리고 답은 맞잖아요. 그 점수다 답 맞는 점수. 어이씨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너 또 와 이러면서. 예. 이게 지금 출제위원도 그런 거죠. 제가 위쪽에서 내가 우스갯소리 들었는데 이번에 출제위원이 다 바뀐답니다. 아니 학원 강사 나부랭이가 출제위원이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이런 말 속된 말로 짓거리고 다니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어떤 소스를 듣든 뭘 하든 자기 반 수업일 때 뭐 공부에 대한 경각심이지. 그럼 제가 막말로 경찰 투서를 누가 했어. 그럼 그 사람 다 또 죄송합니다. 다 뻥이었어요. 이런 말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러 다니는지 듣고 제가 당당해서 한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출제위원 오실지 몰라도 변하지 않는 형태로 꼼꼼하게 잘 체크해주세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보세요. 착착 차근차근 딱딱딱 차근차근.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속도 유도네요. 자, 상세하게 적었어요. 상세하게. 어디에서 뭐 토리첼리 뭐 연속 반절씩 하죠. 회전차에 관련된 그죠? 회전자의 속도에 관련된 식. 반역에서 넣어서 속도식 대입. 그 다음에 실제 구하는 것과 가상에 대해서. 그렇죠? 네, 비속도. 잘 적었죠? 그 뭐 항상 적는 사람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외웠습니까? 답 잘 적는 사람 많은데 답 외운 사람 잘 없거든요. 이거 뭐 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비속도 유도 가져갈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수격이죠, 수격. 수격은 과거의 수격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적지 마세요.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부합 발생, 정합, 갑 발생. 다시 이렇게 와서 빵 이렇게 그림 두 가지 그리고 이런 거 맨날 찍어봐야 어떤 느낌 듭니까? 뭔 말인 줄 알고 있구나 이런 거지. 이런 거는 누가 설명합니까? 제가 그들을 폄하하는 건 기사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사들. 기술사 문제에 점수를 줄 만한 답은 아니라고. 그림도 넣으세요. 이거 맞는데 이런 걸 그림으로는 택도 없는 거지. 안 돼.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 하나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건 좀 이따 올릴게요. 예. 그래서 뭡니까? 라면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경향 중에 제일 잘 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수격에 대한 피해를 역학적으로 설명해라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기술사하고 기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수격 현상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뭐 현상, 이런 개념, 이런 기사고, 왜? 역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운동량 들어가고 베르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에 관련되어 있는, 힘 관련도 마찬가지죠. 속도 차이. 뭐 이론상으로 보면 속도의 차이가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죠? 압력 차. 이 개념이 이제 전체 틀이죠. 압력 차이가 낮을수록 속도 차가 나면 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이때도 힘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요식, 요식, 됐죠. 운동량으로는 마무리 됐어요. 그 다음에 베르누이입니다. 이거죠, 이거. 늘상 말하는. 요 부분들은 이제 위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수격은 우리가 소화배관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그림 그리고 하는데 수격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죠.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 내용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제 요번 교재 때 아시게 된 거죠. 이 9.8은 뭐냐, 이렇게 9.8이. 뭡니까? 에? 골치 아프다. 내일 스터디부터는 매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말로 해서 이제 되는 순간 있다 지나갔네요. 이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 나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했네요. 뭘까요? 뭡니까? 이 양쪽 식이 같은 거 알겠습니까? 요 식이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예요. 왼쪽과 오른쪽 식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은 수두고 왼쪽은 압력에 대한 표시죠. 예. 그래서 이 수두를 압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중량이 되는 거죠. 물의 비중량이 9.81입니다. 몰랐구나. 가슴 아프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이제 넣었더니 처음에 몰랐을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9.81이고 예 뭡니까? 중력가속도도 9.8인데 왜 같이 안 제거하고 왜 남겨둡니까? 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예전에 이 식을 처음 갖고 왔었을 때 상수라서 그렇습니다. 놔두세요 그랬거든. 근데 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씨 애들이라면서 그런 거였죠. 상수는 아니죠. 상수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아예 수두로 표현한다면 9.81을 생략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알파는 압력에 대한 충격파의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충격파 발생되는 거. 요 식도 적으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수격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다면 그까지 적어 들어가는 거죠. 요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대한 설명해라 라면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얘를 더 상세해서 주는 게 더 맞아요. 상세. 충격파에 관련되는 속도를 상세히 적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간략한 대책. 요것도 요식까지는 암기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는 시절이 좀 지나가고 있죠. 수식을 적는 사람이 훨씬 좋은 답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넘어가서 감압밸브. 직병렬에 관련된 내용. 감압밸브는 감압 방식이 훨씬 더 시험에 정해야 됐습니다. 감압.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압이 가장 큰 필요한 이유는 과압의 문제를 이해하는 거죠. 과압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엄청 많죠, 엄청. 그죠? 네. 그래서 과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계에서 한번 보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수계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과압이 걸리면 소화 실패가 걸릴 거야. 그 이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화 실패. 방사 패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과압이 발생하면 수원의 부족이 생겨요.
나중에. 기준계수만큼보다 더 많은 물의 양이 나가서 소화실패.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물이 많이 나가면 불이 빨리 꺼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 똑같죠. 불난 위치의 헤드가 아니고 옆 헤드가 터져갖고 물이 많이 쏟아져 있으면 더 빨리 꺼집니까? 안 꺼지는 거지.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력을 생각합니다. 배관의 내력. 배관 파손이 발생되면 결국은 도달하는 건 다 얘.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가스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재연 이런 쪽들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항상 결론은 과압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압력이라는 걸 항상 정하잖아요. 그죠? 뭡니까 하면 배관이 견딜 수 있는 내력의 한계압이 있을 거고요. 1.2메가파스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불을 끄기 위해서 최소한의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0.1메가파스칼이죠. 스프링클러의 적정 압력입니다. 이해하세요. 0.1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고 1점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균일하게 적정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압력 구간 하나 쓰고 고층부 압력 구간 하나 쓰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제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험 문제는 감압 방식 이런 거 나오죠.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겠어? 이렇게 배관 분리, 그죠? 또는 감압 밸브, 고가 수조, 중계 펌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 중에서 나온 형태가 총 4가지 방식 먼저 쓰고 그 중에서 이제 감압 밸브. 감압 밸브는 최근에 나왔던 소방기술사에서 나오는 소방 용어 해설집이죠. 거기에도 이제 감압 밸브가 직동식하고 이제 바루트식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한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일찍 설명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 감압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좀 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사 출제위원이 좀 느린 거죠.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직동이냐 바이루트를 막 어떤 걸 써야 되냐 또 혼용 중에 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하고 있으면 좀 더 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옛날 문제잖아요. 옛날 뭐 안 썼던 것도 아니고 조금 개선이 필요하죠. 그럼 감압 밸브를 감압 밸브 2가지 종류 있죠. 직동식과 바이루트식. 바이루트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야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비교는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옵셋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그죠? 감압 밸브에 대해서 옵셋. 압력 감소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죠. 유량을 많이 쓸 때 어느 정도 압력선까지 유지가 됩니까? 라는 거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압 밸브를 2가지 종류로 나눴을 때, 2가지 종류란다. 연결하는, 체결하는 방식으로. 직렬로 하면 어떤 효과, 병렬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늘상 쓰고 있으니까. 급감압이면 캐피테이션이 생겨서 안 되고. 되겠습니까? 소유량의 개방이면 지속적인 변동 때문에 감압 밸브 훼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2대8 유량비 압력은 반대로 돼 있죠. 이쪽에 압력이 좀 더 높게 설정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직렬일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급감압인지 공동현상 B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그래서 요식 이렇게. 그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아니면 요식에 준하는 그림 같은 거 쓰죠. 1차 측과 2차 측 압력. 캐피테이션 생겨요. 나중에 이제 이 P1이 P2 적정 압력처럼 도달하거든요. 설정 압력.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방식이 다 똑같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개념이죠. 배너 컨트랙터 생기는 거지. 이 부분이 이해죠. 이해되겠죠? 결국은 광경 축소시켜서 감압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베른누이 활용합니다. 저 써놨잖아요, 베른누이. 유체 유동에 대한 전반적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2차 측은 1차 측 압력이고 P2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2대8 오른쪽은 2대8 이렇게
요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대 8이고 압력은 이 정도 높은 게 실무상으로는 적합하다. 네. 넘어가서 스프링클러 헤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네. NFPA도 헤드가 온도가 표시되어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온도가 거의 대부분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만드는 곳은 온도를 딱 두 가지 방식만 승인을 받아요. 나머지는 안 쓰고 돈이 안 되니까 안 쓰고. 파라텍만 두세 개 돼 있어요. 2개 정도도. 그러니까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제 낮은 온도, 일반적인 거실이죠. 일반적인 거실에는 68도짜리로 딱 승인을 받아요. 68도씨. 이건 유리 타입. 글래스입니다. 퓨즈가 있죠, 퓨즈. 퓨즈 브링크 타입. 72도를 딱 쓰죠.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우리 원래 온도 구간이 넓잖아요. 몇 도까지는 이걸 써라. 이런. 다 이것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시 온도거든요, 표시 온도. 야, 여기 터지는 거 쓸래요? 그 다음 뭡니까? 고온도가 우려되는 지역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법상으로 나와 있는 정원식을 써라는 장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보일러실하고 뭡니까? 주방. 그렇죠. 오동자가 우려가 있는. 얘 가면 98도가 되고요. 예, 얘는 105도짜리를 쓰죠. 다 똑같아요, 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세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 왜 이렇게밖에 안 할까요? 기존에 이 범위를 쓰기도 했잖아요. 승인도 별로 없을 뿐더러 설계에 대한 제한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는 요 지금 주방을 봤었을 때 105도까지는 하면 안 좋잖아요. 이해됩니까? 한 30도가 더 있어야지만 헤드가 터질 거니까. 그럼 나는 요거보다 조금 높은데 한 90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헤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의 이런 생각들이 아예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몇 도입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 구매한 데 가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걱정돼가지고, 72도짜리는 조기 개방, 또 개방될 것 같고, 자, 85도짜리 혹시 있습니까? 예. 뭐요? 저리가, 이거 살 거야, 말 거야, 이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헤드는 이거 두 종류밖에 없어, 이 새끼야! 예.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설계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온도 설정부터 해서 내가 막 관리를 하는 거지. 헤드의 적용 이런 거. 이 환경은 그런 게 필요해 했어. 그래서 멋지게 짰어. 그런데 더우면 다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설계업체가 이걸 적었더라고. 79도에서 121도짜리 쓰게 적어놨더라고. 이게 법이잖아요. 쓰면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잔소리했어요. 79도짜리 헤드 있냐고. 121도짜리 있냐고. 그러니까 그럼 위원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이거.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 저렇게 온도를 써놓으면. 저 사이에는 아무거나 됩니다가 아니고, 그럼 다른 온도 써야 됩니까? 시공자 또 물어요, 감리한테. 그럼 감리가 또 설계사한테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좀 다르다. 내가 평소 본 거하고. 그럼 설계사 전화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적었냐고. 그러니까 기준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원래 쓰던 거 써도 됩니까? 그러면 내일 하면, 이게 또라야, 이거. 그러면 이걸 적어놔야지, 쉽게 이런 거예요. 원래 정확한 거는 이 범위 내에 쓰고, 이걸 다시 표기해 주는 게 원칙이지. 저 범위 사이에서 이거 쓴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무조건 이거 시공하기 편하게 해놔야지, 설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외국처럼 열린 설계면 괜찮은데, 안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내용 있고, NFP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만큼만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가 실내고, 보일러, 주방입니다.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색상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온도 등등 많이 넣어놨네요. 답안지 참조하셔가지고. 12번에 RTI 계산식.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유도도 가져가야 될 시점이 된 거죠. RTI. 잘 이해해서 보면, 그죠? 여기 상수를 하나 딱 2개 되고, 관계식만 한번 정리하면 되죠. 그죠? 관계식만. 요 T 이렇게 딱.
그죠? RTI 있고,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가고, 예. V. 상수는 뭐 그냥 X. 뭐 이렇게 네모 하나에. 요거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유속이 빨라지면요. 작동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때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죠. 이거 처음에 잘못 이해시키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불 붙이기 어려워요. 가열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기류가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거. 그죠? 그래서 기류가 계속 흘러갈 때 빠르게 흘러가는 게 훨씬 더 감열이 또 높아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한번 이해해서 보시면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작동 시간은 짧아집니다. 기류 속도 빨라지는 환경을 이해하면 되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천장에 대해서 기류 흐름은 동일합니다. 0.5에서 1m. 정리하면 우리가 플래시 오브 발생 전쯤이 0.75m/s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빨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3m 천장이 3m로 흘러가는 건 엄청 빨리 흘러가. 보면 야 뭐지 이런 정도예요. 엄청 빨리 흘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잘 이해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빨리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은 뭡니까? 라면 평지붕에서 경사지붕으로 가면 빨라져요. 그래서 경사지붕을 엄청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경사지붕을 만나면 기류의 속도가 이건 U 다시라고 보면 빠르죠. 훨씬 더. 빠른 만큼 헤드가 더 열기가 있는 것보다 더 조개 작동할 수 있어요. 화재가 난 곳보다 더 앞서서 헤드가 개방하는 것들을 스키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무조건 소화 실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 환경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RTI 값을 똑같이 이제 구하는 거죠. RTI도 마찬가지로 해서 네모, 상수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각종 뭐 구했는데 조기 반응 가능해 이렇게 보는 거죠.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이렇게 봤었을 때 조건에 그죠? 공동주택의 거실 기준상으로 설치 유무 설치. 다른 말이 아니었다 그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죠. RT 값이 50 이하로 나오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요 기본식이지만 잘 한번 이해하셔가지고 요틀 그대로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조기 반응 여부 등등 기준, 저는 제 같으면 이제 기준 적고 기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적겠죠. 예. 그래서 조기 반응 설치 대상들 적어도 되고, 조기 반응 설치 대상을 적어야 되는 이유가 조기 반응 설치 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에 입원실이었다가 병원 의원 입원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원 기준도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건 또다시 제가 재미삼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 요거만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돈이 엄청 많은 거야. 돈이 엄마가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그죠? 예. 근데 내가 잘 몰라. 이렇게 집 짓고 싶어요 하면 어디 허가 동의를 요청하면 됩니까? 집 짓고 싶어. 건축의 허가는 누가 승인해줘요? 누가? 시장. 예. 시장 또는 구청장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건축 허가 요청하는 거죠. 허가 요청해 주세요. 허가 요청의 형태가 건축 행위가 제가 그냥 얘기하면 신의 개재증 용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신의 개재증 용대. 신의 개재증 용대입니다. 신축, 이전, 개축, 재축, 증축,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대수선.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따라해도 소용없어요. 안 외우면. 지금 또 왠지 내가 바로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허가에 해당되는 허가 등의 이 관련은 누구한테 동의를 요청해야 돼요. 허가 등은 동의 요청입니다. 누구에게? 복장만 봐도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에 허가 동의를 요청해야 돼요. 허가 동의해 주실래요? 이 규모.
이 규모를 무조건 이해해야 되지. 그죠? 예, 이 규모. 이렇게 해서 제가 숫자를 적으면 4, 3, 2, 1.5, 1 이렇게. 이거 못 외우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답답하더라고. 이거 나옵니다. 연사열. 사연. 연면적 400. 정장입니다. 정신유로기관 장애인으로 재활. 그 다음에 노수입니다. 노유자 수련. 그 다음에 1.5는 지하층 무창층. 되겠습니까? 이 지하층 무창층에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100이 됩니다. 학교가 100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육자가 있던데 몇 층? 6층 이상의 대상물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숫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750배. 750배의 특수가연물이 있는 공장 창고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100톤이 들어가는 가스, 노출된 가스 탱크의 용량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에 무관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방문을 했어. 방문을 했다니까. 의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입원실입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하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의원 같은 놈. 조산원, 산후조리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 쪽. 전기 저장시설. 발전소 중에서는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지하구.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에서 좀 색다른 놈이 있어요. 비행기 관련해서. 항공기 경납고가 있고, 관제탑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납고, 문화재는 없습니다. 문화재는 반영이 안 됐어요. 문화재 삭제. 없습니다. 그 문화재가 들어올 뻔했다가 없어졌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문화재 삭제. 요 지금 경납고, 관제탑, 방송 송수시탑 사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위험물 빠졌구나 그래. 맞네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있어요. 네. 여기 하나 빠졌어 지금. 요거 하나 딱 기억이 안 나네. 항공기 관련이 있는데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이네요. 어쩐지 관망탑 관제탑입니다.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관제탑이 들어갔습니까? 관제탑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항공기 관제탑. 이렇게 됐어. 관망,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시탑 이렇게 됐어요. 별거 아니죠? 암기하세요. 재미삼아 동의를 요청한 며칠 이내에 동의를 해줘야 될까요? 절차입니다.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0일. 내용을 보완해야 될 며칠입니까? 하면 4일입니다. 얘가 야, 안 해도 되겠어. 취소. 7일입니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동의 오케이 해줘야 허가를 승인해 줍니다. 요거보다 작은 규모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수리기관 이렇게 불러요. 수리만 해주면 되지. 수리를 하면 이 허가청에서 이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서 수리해주고 우리 소방서에 알려만 주면 됩니다. 야, 이거 짓기로 했어. 작은 규모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 이해됩니까? 재미삼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외사항이 있어요. 제외. 첫 번째, 작은 소방시설들은 다 제외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작다 하면 작은 소규모 있잖아요. 저런 것들. 소화기, 또 자동 소화장치,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또 하나 피난구조 설비. 피난구조 설비에서는 얘는 제외입니다. 뭘까요? 피난구조 설비는 참으로 4가지 있습니다. 4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뭘 제외할까요? 역시 잘해. 비상조명 등입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참 아깝네요. 요 설치는 허가 동의에서 제외됩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제외. 어떻게 하면 제외될까요? 착공신고 제외 대상은 제외됩니다. 또 뭘 제외할까요? 그만해라 이 새끼야. 지금 뭐 머리 깨질 것 같다 시끼야! 이러면서 표정 드네요. 소방시설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용도 변경 대수선에 소방시설 증감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별거 아니죠? 가볍게 오시고 끝. 허가 동의. 이거 약간 애매하긴 하네. 지금 머리에서 약간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바로.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네요. 허가 동의. 다 외웠지 뭐. 이게 답니다. 참고로 이게 절차도고요. 대상이고요. 제외 대상입니다. 25점도 끝, 10점도 끝. 얼마나 간단해요. 아무나 따겠는데 기술사. 지금 외우세요. 6, 4, 3, 2, 1, 5, 1. 되겠습니까? 특이한 숫자 750, 100. 되겠죠? 특정 용도들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비슷한 놈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 풍력발전소, 지하구, 위험물, 재장처리시설. 다 비슷한 놈들이지. 항공기, 그죠? 벽납고, 관망탑, 관제탑, 방송성수시탑. 다 됐네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 얘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의원인데 이번 시는 의원은 허가 동의도 되고 이제부터 조기 반응형도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하예요. 이렇게. 건축물의 규모가 6층 이상, 이건 지상층만 얘기합니다. 6층 이상이 되면 허가 동의. 또 뭐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또 뭐 설치? 불 꺼야 되니까 이제 모두 해야 되지. 불도 끄고 감지도 해야 되잖아요. 자탐. 6층 이상에 대한 기본안을 딱 세우세요. 아, 건축물 규모 6층 이상이야. 그러면 3가지의 힘든 과정을 거쳐요. 허가를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허가 동의 대상이고 자탐, 스프링클러가 다 있어야 돼요. 최소한이 다 구축돼야 되는 게 6층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들어갈 연립 다세대에서는 우리가 간이 스프링클러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금방 외우겠는데. 탁탁탁 됐어요. 다음 페이지에 물 종말 속도. 이거 종말 속도는 이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죠? 이게 부력을 다 이겨내면서 그 화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늘 같은 속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걔가 이하입니다. 연소 때 우리가 연소 때 배우는데 요거는 이제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나왔죠, 요거. 나오는 속도로. 여기서부터 해서 교재에 넣어놨으니까 요 속도 구해집니다. 라고 써놓으세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외우세요. 그래서 물방울 종말 속도 나오면 요 두 식을 써서 뭐보다 뭐가 클 때, 종말 속도가 플럼에 대한 상승 속도보다 클 때 화면에 도달한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잘 돼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됐습니다. 요 부식은 다음 시간으로 또 금방 외우세요. 별거 아닌데. 의원 이번 시에 추가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건데 스프링클러에 추가가 된 거예요.
스프링클러에 원래는 의원 입원실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입원실이 끝이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건 참고로 의원 입원실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허가 동의 대상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질문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